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병주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장성당 90여 분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신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군기 전 육군대장님 그리고 전 용인시장도 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진 전 일군사령관 육군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강래 전 해병대 해병소장 참가했습니다. 최성천 전 공군중장님 참가했습니다. 김태성 전 육군소장님 참가했습니다. 조용근 전 대북정책관님 참가했습니다. 오늘 참석 인원 외에 90여 분이 뒤에 명단이 있는데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돌아가면서 읽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세력 아웃,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지킨 후보 이재명, 안보는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안보가 경제, 평화가 민생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외교안보 분야 대선 토론 중에 한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국익과 평화가 외교안보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예비역 장성단은 이 같은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3 내란을 인정하지 않으며 내란 청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과 단절할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난 3년간 집권하면서 철저히 안보를 무너뜨렸습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자신의 집무실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물론 그 직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 안보 공백 우려에도 시급하게 추진할 일이었습니까? 한반도 5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국군 통수권자는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할 군을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내란의 DNA가 우리 군에 자라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간 남북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4년 7월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입니다. 그 후 육상,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에서 군사훈련이 재개됐습니다. 상대를 향한 확성기 방상도 잇따랐습니다. 접경지 주민께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결국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지금 군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12.3 내란 이후 당당하게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우리 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책임은 지휘관이 지고 공은 부하에게 준다는 군의 신념마저 짓밟은 세력은 누구입니까?
이제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 헌법에 충성한 군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 것인지 12.3 내란의 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군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언론사 등을 무력으로 점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내란 수계와 함께 장관으로 일했던 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후보만이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은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에 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한미 동맹을 훼손한 세력은 외교안보를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곧 민생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후보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과는 조선, 방산, 첨단 산업 등 협력할 분야가 또한 많습니다.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도 당당하게 관사 협상에 나설 후보는 이재명 뿐입니다. 중국은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하루빨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완벽한 내란 종식을 바탕으로 방위력을 스마트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장비는 물론 군의 운영과 작전 등을 스마트하게 무인화해야 합니다. 무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코리아 리스크 또한 시급히 해소해야 합니다. 군사 환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남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후보 역시 이재명이 유일합니다. 민주정부는 12.3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국군의 이상을 하루빨리 복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위헌 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군이 다시는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예비역 장성단이 앞장서겠습니다. 123일 만에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시킨 건 위대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투표로 내란 세력을 응징해 주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후보, 국민과 함께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후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단 일동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예비역 장성단 91명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실제 이번 투표 동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응징하는 대선입니다. 그 내란으로 인해서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내란 종결자는 이재명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좀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군 포로 2명이 잡혀 억류돼 있잖아요. 그거 지금 국내 송환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집권하시게 되면 국내 송환 추진하실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대선 승리해서 집권하면은 국익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검토할 거고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